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그때 돈으로 약 36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육에게 남긴 것이라곤 손녀를 위한 학자금 $10,000가 전부였습니다. 그 시대 유일한의 유언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자식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부자였던 그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떠난 유일한의 삶은 세상의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을 뿐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에도 그의 기업이 남기는 이윤을 끊임없이 사회로 되돌려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모범적인 기업가로 기록될 만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 본보기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은 그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되돌렸을까요? 그가 기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윤을 되돌려준 것은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유한양행의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유일한은 일제 치하인 1926년 유한양행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제의 폭압으로 병들어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제약회사를 시작했고 혈액치료제와 항균제 등을 생산하며 한 세기 가까이 장수하는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유일한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경영 원칙과 철학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는 기업이란 국가와 국민의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인 1936년부터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바꾸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나는 그때 25주인가 받았죠. 내가 그때 월급 아마 18원이나 한 500원 내지 1000원 되지 않나? 한 주가요? 아니. 25주가요?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 사회와 국가보다 내 유일한 이거 아니다. 이 말씀을 늘 강조하시고 여러분의 주는 여러분 재산이다. 이렇게 큰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셨지. 우리나라 제약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좋은 시설을 가진 유한양행 소사공장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각종약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일한이 자기 돈으로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꾼 것은 기업이 얻는 이윤을 먼저 종업원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이 생각은 뭐냐면은 주식을 자기 단독으로 갖지 않고 주식을 종업원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이 주식회사를 차린 겁니다. 주식회사를 차려던 누구한테 대금을 모집해가지고 그는 가지고 자본 확정을 한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은 완전히 종업원
위한 회사로 맹글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맹긴 주식회사와 유한양행 주식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실업계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시세에 불과 10분의 1에 불과한 헐값에 넘겼습니다. 국무총리상을 탄 유일한 실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경영 중인데 그 회사 주권의 일부는 시세에 불과 1할의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종업원들이 가졌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해갔고 1975년부터는 노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단 한 번도 노사 분규를 겪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10년 됐을 때 10년상 받았을 때 주를 10주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때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그 10주를 받고 너무도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받고서 정말 회사에 대한 그 자긍심 이런 게 다시 한번 생겼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유일한이 시작한 종업원 지주제는 1974년에 정부가 우리사주 조합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와 노사 갈등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미 종업원 지주제가 완전히 정착해 있던 유한양행은 노사 화합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종업원들에게 나눠주었던 유일한의 선택은 기업의 이익이 되어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종업원과의 파트너십의 생각에서 종업원이 노동자, 근로자만이 아니고 겸해서 자본가도 같이 되어달라 하는 뜻에서 기업의 이익을 같이 놓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업원제를 장려를 했죠. 98년 IMF 위기가 닥쳤을 때 유한양행은 종업원 지주제를 한 차원 발전시켰습니다. 경영진만이 아닌 일반 사원들에게도 스탁 옵션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종업원들의 힘으로 IMF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스톡 옵션은 350주 정도 받았고요. 이제 그 금액을 환산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처음에 실시할 때 31,445였는데 우리가 행사할 때는 7만 원 가격대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들은 스톡옵션 한다고 해서 크게 그 의미라든가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주식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식이 그 7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원들 입장에서